안녕하세요. 대순유단의 류청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볼보 EX30입니다. 자, 이제 시승 출발을 할 건데요. 출발하기 전에 시트 조절과 미러 조절을 먼저 해야죠. 미러 조절은 별도의 물리적 조정일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미러를 터치를 하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설정을 한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번거롭네요. 메시지가 떠 있을 때는 터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센터 디스플레이에 메시지가 떠 있을 때에는 다른 터치 기능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용할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네요. 자, 그럼 출발하기 전에 원 페달 드라이빙 세팅을 온 오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상태 모두 정상입니다. 설정 됐고요. 홈으로 가봅니다. 시트는 시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세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장을 하고 목적지인 그리피 서생점으로, 자, 그래요. 아리아를 불러서 볼보 시승 가자. 환영해요. 볼보와 함께 출발해봐요. 그리피 서생점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산 네. 외곽순환 고속도로 31번 국도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볼륨을 좀 낮춰. 오늘 서생면 하늘은 흐리고 알았어. 자,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부산 김해에 롯데 호텔앤리조트를 출발을 해서 울산까지 다녀오는 왕복 코스입니다. 볼보 EX30은 우리나라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이 들어오고요. 트림은 두 가지입니다. 코어와 울트라 트림이 있는데요. 시승차는 상위 트림인 울트라입니다.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더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좀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지만은 기능적으로는 가장 돋보이는 것으로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차들이 도어 트림에 스피커가 설치되고 또 뒤 선반 쪽 아니면 뒤 도어에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EX30에는 좀 그런 도어에 설치된 것들이나 뒤쪽에 설치되는 것들을 모두 다 빼버리고 앞쪽에, 앞유리 아래쪽에 길게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들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를 하는 파노라마 루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들과는 다르게 개폐 기능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내는 뭐 앞서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됐을 때 전시된 차를 봤을 때와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시각적으로 좀 편안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색 배치 그리고 재질 배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미니멀리즘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주행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기능도 센터 디스플레이 안으로 옮겨놨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뒤에는 운전자의 시선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를 배치를 한 것 외에는 스티어링 휠 앞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뭐 세로 방향으로 상당히 길고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형, 대형 디스플레이, 세로형뿐만 아니라 가로형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부분들을 이제 어떤 위치, 어떤 영역에 어떤 정보들을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각 메이커마다 각각의 철학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30에서는 계기판의 기능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기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센터 디스플레이 위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과거에 한때 좀 유행을 했던 그 방식의 아날로그 중심의 계기들을 이 대시보드 한가운데에 배치했던 그런 분들의 단점을 여기서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그래도 전방에 시선을 두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속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전 관련 정보들이 센터 디스플레이 표시가 돼서 시선을 쪽으로 자꾸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보통은 물리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자주 쓰는 기능들만 모아놔서 자주 쓰는 기능들은 바로바로 한 번에 터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의 터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은 여전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위젯을 이용을 해서 맞춤 설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조절을 해 놓은 것들은 사용자가 필요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편의성을 고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확인을 하고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센터 디스플레이로 자꾸 시선을 옮기니까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경고를 바로바로 해주긴 해요. 근데 많은 기능을 사실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분들을 경고성으로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은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합니다. 글로브 박스를 여는 것도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해야 되고요. 비상등도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차 자체가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국산차와 비교를 한다면은 기아 EV3나 호나 일렉트릭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소형 SUV에 해당된다는 뜻이죠. 그 차체 길이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좀 긴 편이지만은 그래도 앞좌석 중심의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좌석 공간에 비하면은 뒷좌석 공간의 무릎 공간 여유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요. 뒷자리에 사람을 태웠을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보다는 좀 단거리 주행, 시내 주행 이런 쪽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약간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은 또 머리 위 공간은 충분하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실내를 이루는 여러 가지 도어 트림, 대시보드, 센터 콘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낮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위쪽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개방감이 좀 크게 느껴지는 편이죠.
파워 윈도우의 스위치는 이 센터 콘솔에 있습니다. 뒷좌석 옆창 같은 경우에도 센터 콘솔 앞쪽에 이 파워 윈도우 스위치가 있어서 안쪽으로 손을 뻗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죠. 실내 폭이 아주 넓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다른 분들의 공간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실내 구성 요소들을 배치 그리고 설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좁게 만들어 놓은 이 센터 콘솔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기차라서 이제 물리적인, 기계적인 기어 조절 이런 부분들을 없애놨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 또 센터 페시아의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 이 센터 콘솔 부분을 조절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컵홀더는 사이즈가 웬만큼 크게 큰 사이즈의 컵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은 가로로 배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좁게 만들어 놓고도 어느 정도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이 컵홀더는 수납식으로 되어 있어서 컵홀더를 쓰지 않을 때에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아래쪽에도 덮개가 있는 이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좀 가방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쓰지 않을 때는 좀 닫아서 지갑이라든가 수첩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재치 있는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수납 공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은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 파워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의 이 자세를 갖추는 그런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좀 팔을 뒤로 뻗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파워 윈도우 스위치 뒤에는 이제 도어락 버튼이 터치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파워 윈도우는 좀 자주 쓸 수는 있지만은 도어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버튼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서랍식 수납 공간 위쪽에 있는 이 콘솔 덮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팔걸이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상당히 좀 수납 공간이 쪽으로 길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넓지 않은 이런 실내의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터널 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분들은 은은한 빛이 정말 그 간접 조명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시보드의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에 약간 직물 재질 느낌이 나도록 처리해 놓은 이 내장재를 은은한 빛으로 비춰줘서 내장재의 재질감을 더 살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각형 혹은 또 육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위아래를 모두 다 일자에 가깝게 잘라놓은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림의 굵기는 어느 정도 아주 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가늘지도 않은 적당한 굵기의 림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름은 좀 작은 편입니다. 뭔가 약간 묵직한 느낌으로 좀 안정감 있으면서도 민첩하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티어링 휠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른 볼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콘솔에 전자식 기어 셀렉터를 갖춰놓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EX30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컬럼 스위치 위치에 배치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작 방식은 마찬가지로 위로 올리면 후진, 아래로 내리면은 중립과 주행 이렇게 되고, 주차할 때는 이제 파킹 스위치를 눌러야 파킹 위치로 조절이 되는 배치를 하고 있죠.
볼보의 설명에 따르면은 D위치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이 컬럼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굴곡 자체는 전형적인 볼보 스타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헤드레스트가 쿠션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거의 일체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등받이가 헤드레스트 있는 부분까지 뻗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굴곡 자체는 볼보 차 특유의 어떤 편안함을 주는 그런 형태의 굴곡으로 되어 있는데 시트 사이즈 자체는 좀 작은 편입니다. 등받이라든가 앉는 부분, 그런 부분들의 너비는 좀 좁은 편이고 가장자리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막 두드러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차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볼보 차들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앉는 부분의 길이가 조금 짧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아주 어색할 정도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등받이, 헤드레스트 이런 부분들은 어깨에 있는 부분까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다기능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 사이드미러 조절을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오른쪽에는 위쪽에는 2개, 아래쪽에는 3개가 있어서 이게 막 십자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초반에 헷갈렸던 순간이 있었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기능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상의 이제 주변 차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한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하는 상태, 차로 감지 상태, 또 주변 차들 감지 분들이 잘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옆 차로에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은 트럭 형태로 나타나고 승용차는 승용차 형태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대의 차가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는 이제 지리가 주축이 돼서 개발한 SEA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SEA 플랫폼을 쓴 볼보 브랜드의 첫 모델이죠. 많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후륜구동 기반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뒷차축에 전기 모터가 달려있고, 물론 EX30에도 사륜구동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후륜구동 모델이 들어오고 있고요. 후륜구동 모델인 만큼 앞쪽에 실리는 무게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너를 놓을 때에는 상당히 좀 앞쪽이 좀 빠르게 반응을 하고 뒤쪽이 좀 잡아주는 전형적인 후륜구동 스타일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차가 작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비슷한 성격의 MEB 플랫폼을 쓴 스바겐의 ID4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데요. EX30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좀 빨리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코너를 놓을 때 조금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운전을 더 즐겁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는 하죠. 휠베이스가 길기는 해도 작은 차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전기차인 만큼 차체 아래쪽에 배터리가 설치해서 무게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약간 좌우 움직임에서는 그런 움직임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앞차축과 뒤차축의 어떤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서는 깔끔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그다지 들지는 않네요. 특히나 이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는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승차감을 고려한 컴포트 셰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차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양을 억제를 해놓고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아주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충격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가 길기는 해도 차체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특성들 때문에 생기는 움직임을 상쇄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대신에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이 200kW, 마력으로 따지면 272마력입니다. 그냥 수치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뭐이 정도 사이즈 차에서 내연기관으로 그 정도 출력이 나는 내연기관을 얹었다 그러면은 뭐 핫해치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성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갖는 어떤 무게 핸디캡 이런 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어째로 가속을 하다 보면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속 성능에서는 딱히 아쉬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180km 전후로 제한이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낮은 속도에서 가속을 한다거나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을 한다든가 이런 때엔 전혀 부족함 없이 가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 운동 특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컴포트 세팅보다는 좀 스포츠 세팅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볼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들, XC40 2차지, C40 2차지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오히려 EX30의 어떤 승차감 세팅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처음 적용한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이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좀 마무리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오히려 스티어링 반응이라든가 가속 이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고 괜찮은 세팅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 앞뒤 서스펜션의 이 세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타이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타이어가 뭐 편평비가 낮아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것과는 달리 위아래 움직임의 어떤 탄력과 그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너무 이제 통통통 이렇게 튀기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통하는 느낌을 좀 늘여놓은 나긋하게 다듬어 놓은 그런 느낌이지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 자체가 아주 쾌적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가속, 감속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에도 밟는 만큼 적당한 가속이 이루어지고요. 깊게 밟으면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밟으면 또 부드럽게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만큼 아주 고르고 매끄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차의 무게를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자연스러운 제동감이 아주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에서 주행 중에 발을 뗐을 때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고요. 회생제동은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조절을 한 뒤에도 갑자기 회생제동이 훅 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면서 차츰차츰 속도를 낮춰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전을 하더라도 거친 느낌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높이고 줄이는 그런 특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달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들은 잘 갖춰놨다라는, 잘 세팅을 해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코너를 돌 때에도 차체 아래쪽이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또 음면을 끈끈하게 붙들고 그래서 기울어지면서도 심하지 않게 그래서 차를 다루는 데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면서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들도록 세팅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승차감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휠베이스가 길다라는 특성, 그러면서 오버행이 짧은 편인 차체 앞뒤 방향의 길이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일부러 탄탄하게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울트라 트림에 들어간 19인치 휠과 타이어를 띄운 상태에서 이 전체적인 승차감을 좀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특성으로 조율을 해놓은 그런 점은 괜찮게 느껴집니다. 대개는 평평비가 낮은 타이어를 끼우면서 승차감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차에서는 19인치 휠이 승차감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인치 휠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서스펜션 세팅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급가속을 하거나 급감속을 할 때에도 이 자체에 앞이 뜨거나 가라앉는 그런 특성들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몰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운전이 재미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차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는 있습니다. 소음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도심에서 시속 한 70km 이하의 속도로 달릴 때에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 없이 나름 조용하고 차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음만 전달됩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위쪽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파노라마 루프에서 이제 방음 처리가 안 돼 있고 유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지금처럼 터널을 지난다든가 이럴 때는 위쪽에서 들어오는 공명음 이런 것들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기차 특유의 조용함 실내에서 느낄 수 있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휠 하우스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들이 도드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EX30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신경 쓰일 정도로 소음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SUV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해치백에 가까운 성격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차에서 모터의 출력이 뒷받침돼주고 적당히 나긋하게 세팅해 놓은 서스펜션 그리고 적당히 편안한 느낌의 스티어링 이런 것들이 골고루 어우러져서 글쎄요, 내연기관 볼보는 약간 좀 구색에 가까운 좀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스티어링 반응, 핸들링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EX30에서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차진 느낌의 스티어링 감각 그리고 핸들링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용 차라고 하기에는 뒷좌석 공간의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 사람 정도가 탔을 때 가장 잘 맞는 그런 성격의 차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즐기기에는 괜찮은 구성과 세팅을 갖춰놓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EX30이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크기의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해치백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하지만은 SUV라고 하면은 조금 좀 과하다 싶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공간 구성, 그리고 시트 높이 이런 것들을 조금 절충점을 차지한 그런 패키징을 갖추고 있는 차였고, 그런데다가 이제 적당히 시원시원하고 경쾌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차를 운전을 해보니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실제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시승을 마치고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총 주행 거리는 128.7km였고요. 전비는 17.3kWh per 100km로 기록이 됐습니다. 남은 배터리 잔량은 35%, 주행 가능 거리는 117km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볼보 EX30 울트라를 만나봤습니다. 제이슨 루단의 류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